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오늘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죠? 와, 죽이네, 죽여. 야, 죽인다. 자, 어디 보자, 보자. 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야, SK하이닉스는 좀, 네, 10만원을 회복을 못했네요. 조만간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멋지네요. 정말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 하는 거예요. 공포에.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선입니다. 네,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TV로 보고 계신 분들은 즐겨찾기 꼭 해주시고요. 생방송 참여,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생방송 나는 좀 참여를 하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 한 20분 전후로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시고, 아프리카 TV 보고 계신 분들은 즐겨찾기 꼭 해주세요. 즐겨찾기 꼭 해야지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알람이 뜹니다. 네, 그거 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깔리파님, 케일님, 이천님. 네, 안녕하십니까. 파니님은 뭐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불기둥님 안녕하세요. 사단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데 어느덧 시가총액이 이게 30조예요. 그러니까 이호정님, 우리 이거 보면 오늘 떡실신 했죠. 이호정님, 우리가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거래정지 됐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겸손히 사람들이 이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진짜 망할까요? 막 그랬잖아요. 뭐 진짜가 아니라 뭐 망하나요?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게 풀리면 딱 풀리잖아요. 풀리면 그냥 갖다 꽂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여기 무너지면 사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기 무너지죠. 그럼 이때 이제 모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매수 사인을 안 드렸냐면은, 이때 겸손히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사라고 하긴 좀 그러더라고. 도덕적으로 제가 여기서 사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15만원 15만원 16만원에서 사라 그랬는데 사도 된다. 근데 그보다 이제 2배 올라간 자리에서 사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뭐 어차피 30만원짜리가 100만원 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러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갔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뒤늦게. 주식이란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 많았어요, 정말로. 네, 파니님, 아이고, 네, 이제 오셨네요. 네, 30개 파니님 감사합니다. 네, VOD에서 또 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파니님, 근데 그 종목 파는 게 아깝긴 하네. 돈이 이제 필요해서 판 건 맞는데, 뭐 어디에 필요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깝긴 해요. 원래 주식은 살 때도 아쉽고 팔 때도 아쉬운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들고 가셔도 됐는데요. 아무튼 그 돈 잘 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도 수익 나셨으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카카오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시총이 15조.
네이버가 시총이 30조. 조만간 네이버와 카카오 시대가 오겠네요. LG화학도 많이 올랐습니다. LG화학이 시총이 27억, 아니 27조. NC소프트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NC소프트가 10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시가총액 현재 14조. 제가 볼 때는 NC소프트의 시가총액이 현재 14조인데 뭐 25조까지는 뭐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조금 빠졌죠. 시가총액 14조. 시가총액을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요. KT엔진은 계속 밀려나네요. 멘탈이 흔들립니까? 케일님? 그래도, 어, 50이 대장 아니었습니까? 잠깐 여기서 50을 보자면, 이 50이 오늘 케일님이 이제 50을 들고 계시는데,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됐어요. 시가가 하한가로 가다가 VI 걸렸습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서 물론 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이미 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물타기라 하죠. 추가 매수. 그렇다고 이 종목을, 솔직히 이 종목을 펀더멘탈로 바라봤을 때 뭐 우리가 막말로 5년 10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들고 가기가 좀 이제 이것보다 왜 그러냐면은 더 성장주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얻어 걸린 거죠. 어쩌다 이제 테마주로 얻어 걸린 부분이 있는데 50이 그나마 대장주라서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대장주라서. 이게 만약에 후발주자였으면은 50은 오늘 하한가를 갔을 겁니다. 오늘 하한가로 끝났어요. 그리고 내일도 장중 한 20% 하락 나올 겁니다. 예, 종가도 20% 이상 하락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이게 대장주니까 다른 종목 같았으면, 만약에 그니까 뭐 KM이라는 종목이 마스크를 이거는 만든 회사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다면 이거 하한가 두 방 갔어요. 하한가 두 방 가고 3거래일째 뭐 한 마이너스 15%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지 말한 거예요. 대박주씨님 안녕하세요. 힘찬비상님 반갑습니다. 3745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찡하오님 어서오세요. 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인출기, 그렇죠. 현금 인출기는 약간 단기 급락장에 사용할 만하죠. 뭐 KM 같은 경우에도 도전해 볼 만하고. 아무튼 다행이에요. 물론 내일도 50이 좀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좀 이렇게 심할 수 있겠지만 그나마 대장이니까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나마 대장이니까. 50이 대장주가 아니었다면 오늘 하한가에다가 내일도 하한가입니다. 이거는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제가 말씀드릴 때 테마주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대장주를 하셔야 돼요. 대장주. 물론 대장주가 뭐가 될지 모른다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면 대장주가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대장주가 뭔지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다가는 진짜 이거 네, 인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가 올 겁니다. 종목은 비밀? 그렇죠. 비밀 유지해야죠. 진짜 좋은 종목이잖아? 진짜 좋은 종목은 남한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진짜 내가 이미 사놨거나 또는 내일 살려고 정말 마음을 먹은 종목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절대 100% 심리가. 네, 광망님 안녕하십니까?
뭐 삼성전자 그런 거는 얘기하겠죠.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런 거는 얘기하겠는데 그 외의 종목들은 어떤 시가총액 특히 뭐 3천억 이하짜리 그런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본인은 안 사. 그런 겁니다. 주식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겸손 앞에서 그런 거 안 통하지. 그렇죠. 이야기 안 하죠. 지수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18 마감, 코스닥은 네, 2.76 상승 마감. 뭐 물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좀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코스피의 어떤 반등 여력이 좀 작을 수는 있으나 저는 외국인들의 다시 조만간에 매수세는 다시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대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1200억치 매수를 했죠. 1200 살짝 넘은 1206억치를 매수를 하고 기관이 924억 매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1, 2, 3가 나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가는 거다. 그러니까 추세가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저점과 저점이 계속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고점과 고점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조만간 700포인트 회복하는 것은 뭐 문제가 되지가 않고 저는 뭐 더 나아가서는 720포인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머지않은 시점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갭을 메꾸러 가겠죠. 그러니까 단기 저항 부분은 여기입니다. 2160포인트. 2160포인트는 뭐 이번 주 내에서도 남은 수, 목, 금, 네, 그 상황에서도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수, 목, 금 3거래일에 이것도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남아있고, 설령 회복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중에 급등락이 나온다. 이 급등락이라는 것은 뭐 플러스 1, 2%, 이제는 오늘 1%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가봐야 한 1.5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제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요. 예,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덩덩님 안녕하십니까? 150%까지 갔다가 좀 꼬꾸라졌습니까? 포포님. 우리 포포님도 돈 버셔야죠. 네, 알파벳님 어서오세요. 네, 그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제가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장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코스피는 3000 시대다. 그러니까 3000포인트 시대를 지금 준비하느냐, 아니면 3000포인트 되고 나서 3000포인트 넘어서 그때 주식을 시작하느냐, 완전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재산 형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금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끝장을 보는 사람만이, 그 끝을 본 사람만이 코스피의 3000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즉 계좌가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계좌 자산 증식은 측정 불가로 가는 거다. 거기엔 낭복이 터지고, 제가 또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금을 한 종목 어떤 거 대박 났습니까? 알파벳님. 그래요? 아니 뭐 그거 수익률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50 31% 수익 매도했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케일님하고 짝짝꿍 했나? 두 분이서. 50? 50 31%, 손오공 9% 이렇게 매도했다고요? 그런 거 카페에다가도 뭐 올려주세요. 그런 거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물치기 매매법을 꼭 배워야 돼. 아직도 그물치기 매매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그물치기 매매법은 제가 3월부터 이제 모든 매매법은
제가 올 99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나는 지난 어떤 기법을 다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는 제가 99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네, 99만원으로 88만원에서 99만원 앞으로 계속 올릴 겁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겸손 제자 한 명 탕생하는 거지 이제. 네, 구경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모든 특강은 99만원. 모든 특강은 99만원입니다. 자, 그건데 저는 제 몸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가치도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한테 기법을 배우신 분들이나 우리 VIP 회원들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리딩 방송 없습니다.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봐. 네, 네, 천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카이님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이 좀 그래도 네, 좋네요. 긍정적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마스크 대란도 일어나고 나라가 뭐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어떤 신종 코로나19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중국한테 이렇게 뭐 중국 뭐 중국한테 너무 퍼준다. 우리나라 국민들 마스크가 없다. 네, 덩키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물론 100% 감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먼저 배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량이 마스크가 개당 600원 했던 게 600원, 700원 했던 게 지금 뭐 3,000원도 아니라 4,000원, 5,000원, 4,000원에서 5,000원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스크 가격이. 물론 내일 뭐 풀린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살 수 있겠습니까? 1인 1세트인가 뭔가 뭐 그거 해가지고요. 물론 이런 내용들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뉴스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중국 입국자를 맞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왜 중국에게 이렇게 어떤 지원 뭐 수십억에 또는 뭐 100억에 가까운 그런 지원도 하고 삼성현대, LG, SK나 이런 것도 기부도 하고 중국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또 마스크들을 이렇게 기부를 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진짜 완전 쉽게 해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먹여 살려요. 막말로 수출 규모가 중국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미국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제일 높았죠. 90년대에는 2000년도에 들어서서는 중국이 엄청난 개방과 어떤 포문을 열고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개방을 본격적으로 해버려. 그게 썰물과 밀물이 막 이렇게 오가면서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2003년 대비 지금 막 몇 배로 올라갔잖아요. 이건 즉 중국과의 이런 관계, 중국은 특히 그런 걸 강조하는 나라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특히나 관시라는 그런 문화를 비롯해서 정말 그 우정, 신뢰 그걸 다른 나라들보다 정말 그 감정적으로 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정말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 이성적인 게 아니라. 미국은 약간 이성적이죠. 이성적으로 가까운데 중국은 아니거든요. 감정적으로 다가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아 버리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냥 막 입국 무조건 막아버리고 물론 북한은 그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먼저 막은 거고 북한이야 어차피 중국과 친하니까 막아버린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더 가까웠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성향상.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면 이거 코로나 딱 해결되잖아요. 코로나가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가겠습니까? 그러면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면 주식이 뭐 부동산이고 다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종말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는 뭐 4월 달이 됐든 5월 달이 됐든 6월 달이 됐든 7월 달이 됐든 어느 순간은 마감이 돼요.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고 점점점 그래프가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을 때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 핵폭탄 떨어져요. 진짜로. 그 경제 핵폭탄. 중국 보셨죠? 네, 담쟁이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드 보고 보셨습니까? 그걸 보고도 안 된다고? 그럼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요? 자, 막말로 미국처럼 중국과 미국 트럼프처럼 시진핑한테 그냥 선빵 막 깃방망이 날리면서 야이 새끼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가 돼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중국과 딱 담 쌓는 순간 우리나라 경제 그냥 꼬라박아요. 완전히. 저 아르헨티나 꼴 아르헨티나보다 더 심하다니까. 국가 부도의 날 또 터지는 거예요. 그게. 삼성 구조조정 들어가지. 현대 구조조정 들어가지. LG, SK 다 롯데, CJ, 한화, 두산 뭐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도 그리스 보셨죠? 그리스. 공무원 잘라버리잖아. 60% 감축. 살아남을 수가 없다. 다 죽는 거야, 다. 붕어빵 아주머니까지. 대통령부터 붕어빵 아주머니, 삼성부터 붕어빵 아줌마까지 싸그리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사드 그거 하나 설치했다고 중국에서 롯데 쫓아냈습니다. CJ 때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때렸죠. 우리 한국 기업들 그 외에 다 작살냈어요. 관세 매기는 거 보세요. 이걸 보고도 이거 CJ입니다. 이거 CJ의 주가를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진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 모든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어떤 정부든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방위비를 인상을 자꾸 해. 우리나라는 질질 끌어. 뭐 처음 막 5배 올린다고 하니까 방위비를. 결국에는 도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국력이 약하니까. 아니,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이기지. 핵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핵 쐈어. 오일구 좋다 하고 미국이 꽂아버리지. 거기에다가. 북한에다가. 우리나라 핵 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부산? 광주? 뭐 제주도에다가 핵 쏩니까? 저기 서울 거기 용산 그 기지 거기에다가 쏠 거 아니야. 쏘면은 평양까지 이게 오는데? 그니까 안 되는 거야 핵을. 여러분들 이게 경제와 정치를 좀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시진핑을 4월 말이나 5월 달에 상반기에 무조건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고마운 그런 인식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중국에서 지원받았던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큰 액수를 먼저 보냈어요. 먼저. 우리나라가. 뭐 북한도 아니고요. 러시아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요. 어디 독일, 영국, 프랑스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보냈거든요.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건데 시진핑도 무조건 간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반기에 방한하겠다. 리커창 총리도 하반기에 방한하겠다.
서열 1위 시진핑 상반기 방한, 서열 2위 리커창 총리 하반기 방한. 이 사람들이 오면은 두 가지죠. 시진핑이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결국 큰 건 두 가지. 첫 번째, 남북 대화 재개, 북미 대화 재개, 3자 회담 재개. 그것도 안 되면. 이거 첫 번째요. 두 번째, 중국이 한학령에 대한 사드 보복에 대한 한학령, 한국 여행 가지마, 단체 여행 가지마, 그거를 공식적으로 풀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이게 풀리잖아요. 제2의 명동 또 터집니다. 저가 브랜드 화장품 명동에 어떤 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뭐 에이블 CNC 뭐 엄청나게 많았죠. 미샤, 에이블 CNC가 결국 그 미샤니까. 이런 화장품과 어떤 소비재들, 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포텐셜이 한번 터진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진핑이 4월 달에 혹시 방한을 하면 이 경제 효과가 어디에서 터지느냐? 내년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이제 초기에 내년 1, 2월 달에 경제 효과가 올라옵니다. 그런 주식은 이미 선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화장품 대장이 한국 화장품이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 차트를 보지 말고 월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7거래일 양봉이거든요. 7거래 월, 7개월, 7달간의 상승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런 종목들은 여기 고점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시진핑이 오는데 한국 화장품이 13,650원입니다. 17,500원 이거 못 가겠습니까? 이거 못 넘어가겠습니까? 중국 넘버원이 한국에 오는데? 안 오면 결국 오게 돼 있어요. 쟤네들은 감정적이니까. 네, 2001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거다. 그러면 코로나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또 업황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송 제목에 업황 앞으로 어떤 업황. 코로나가 완료가 되고 치료가 완료가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섹터들은 중국 소비재입니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다. 저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그 시대가 저는 개막이 됐다고 봐요. 사실상. 왜? 한국 화장품의 저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이제 가벼운 종목은 한국 화장품이고, 아모레퍼시픽을 보면은 월봉상에서 이게 자 1, 2, 3 타고 한번 겁주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그럼 아모레퍼시픽은 여기를 깨기가 힘들어요. 엄청난 큰 악재가 아니라면.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연봉 차트로 볼 때 아모레퍼시픽가 지금 5년 연속 하락이거든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속이에요. 사실상 5년 연속이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상 5년에서 7년 정도면. 이게 이에 대한 좀 과도기가 있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뭐 30만원 가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그런 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1만원은 뭐 회복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론. 중국 소비재에 관심을 높여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좋습니다. 레인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스카님, OMZN님, 반갑습니다. 아, 핑퐁 스카이님,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 거죠.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의 어떤 그런 상승세가 오면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자, 네이버가 오늘 3.5%. 자, 그러니까 네이버는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올렸어요. 지수는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기죠. 자, 시장을 이겨냅니다. 자, 19만원입니다. 오늘 종가 19만 500원, 카카오 18만 5,500원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볼 수 있는 유일한 현재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회사 말고도 또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회사들도 있다. 그 정도는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을 자꾸 이렇게 보자면 SKC 코롱 PI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뭐 저는 회사의 분석은 이미 끝났으니까 전에도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러한 종목들은 45,000원까지 가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46,000원에서 대략적으로 약 5만원 언더까지는 올라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NHN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NHN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을 잘 사놓으면은 우리가 결과치가 좋을 수 있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물론 우리 VIP 분들은 아실 건데, 뭐 KG 이니시스를 보면 조금 거시기 할 수 있죠.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게 맞다. 그럼 KG 이니시스와 더불어 뭐 또 다른 쪽을 우리가 보자면 한국전자 인증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의 향후의 주가의 흐름이 한번 세차게 불어올 수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으면은 매수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뭐 22,000원, 23,000원 정도 오면은 뭐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SKC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셔야 되죠. SKC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매수 포인트가 나왔는데 39,000원에서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정 고점인 7만원 언더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은 또 다른 종목, CS 윈드라는 종목 있죠? CS 윈드의 실적 자체가 이게 지금 풍력주거든요. 풍력. 우리나라 풍력 회사들의 CS 윈드와 뭐 태웅, 현진 소재 뭐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웅과 현진 소재 뭐 주가 안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S 윈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 또 동국 SNC도 있고, CS 윈드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긍정적인 걸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을 또 연구를 했었거든요. 오늘 많이 나온다. 실력 발휘 한번 해봅니다.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ENG라는 이런 종목인데, 이 회사가 무엇이냐? 반도체 오염 제거. 그러니까 반도체에 있는 오염을 제거시키는 거.
제거시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어떤 오염이 되면은 에러가 나고 에러 코드가 뜨잖아요. 그럼 납품을 못 하잖아. 불량이잖아, 말 그대로. 이것 자체를 세척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죠. 파니님. 마트님, 안녕하십니까? 실적 턴 어라운드. 2018년도 매출액이 932억. 2019년도 컨센서스가 432억으로 반토막 났는데, 2020년도에 컨센서스 이미 발표가 나왔죠. 960억. 그러면은 2018년도 2년 전에 매출액으로 회귀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즉 작년 매출액의 2배를 기록한다는 거. 영업이익은 200%가 나온다는 거에다가 뭐 사상 최고의 실적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개선, 역대 최대 실적 추이로 인해서 지금 이게 가는 겁니다. 네, 짱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알고 합시다. 눈대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은 아나텍을 이렇게 보자면 이 동은 아나텍도 단기 고점을 쳤는데 이 회사가 그거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AF 칩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51%예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오포, 샤오미 이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회사는 결국은. 왜? 스마트폰에 화웨이, 샤오미 뭐 이쪽 그리고 삼성, LG 계속 이게 붙으니까 폴더블폰 그거에 대해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뭐 KH바텍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종목도 어마어마했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동부 잠깐 건설로 가면 동부건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못 가는 거예요. 실적 보세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이 8,982억 2019년도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선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모자란 거다. 2분기 실적도 좋거든요. 올해 2분기 실적. 건설사가 다 죽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대건설이 올해 1월달에 중동 수주를 한번 터트려 가면서 1조 이상 터트렸잖아요. 1조 2천억가량. 그거를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건설 회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간다. 이건 즉 바꿔 얘기하면 부동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못 가죠. 왜? 투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 싸움에서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정받으면은 역배열해서 또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다시 얘기하지만은 LG화학 시대는 저는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LG화학 시대도 온다고 봅니다. LG화학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무려 27조입니다. 뭐 팡팡팡팡 잘 가죠. 제가 LG화학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50만원 갑니다. 자,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봤을 때 LG화학은 기본이 50만원이에요. 50만원. 이 회사는 지금 50만원을 다음 달에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토달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은. LG화학? LG화학이니까 뭐 그럴만하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LG화학의 라이벌 SK이노베이션 넌 빠지고 그 다음 어디입니까? 2차전지는 SK이노베이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SDI 이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시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우량주, 대형주를 종목을 하겠다. 삼성, SDI, LG화학 이 두 개만 보시면 된다. 그 외에도 2차전지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2차전지에 관련된 그런 이제 중소형주 물론 성장주로 팡팡팡팡 칠 수도 있겠죠. 그런 종목들 찾아내는 것도 이제 노력이지만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삼성 SDI와 LG화학 이 두 종목은 엄청나게 저는 너무나도 좋다. 난 너무 좋아. 네이버와 카카오만큼은 좋아하진 않지만
거의 그 정도와 비슷하게끔 저는 좋아해요. LG화학과 삼성 SDI. 삼성전자는 말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간다. 밀리더라도 갑니다. 밀리더라도 여기서 막 N자로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또 갑니다. 또 가요. 보세요. 밀려도 가잖아요. 밀려도 간다니까요. 이게 펀더멘탈이다. 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LG화학 보세요. 뭐 헬화학이라고 그러더라고. 헬화학. 이거 이렇게 빠지니까 헬화학이라고. 아니다. 갑니다. 자,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죠. 자. 그렇죠? 아,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굉장히 쉽다. 역시 오늘의 방송 제목 CJ 시푸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CJ 시푸드는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어제 방송 물론 사기에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의 평상시에 신뢰가 두터우신 분들은 CJ 시푸드도 조정받을 때 오늘 들어갔는 게 맞았어요. 이게 뜨더라도 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 CJ 시푸드. 백그라운드가 CJ 제일제당이 46%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가는 거는 시간 문제죠. 공급 업체가 CJ 제일제당인데 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기술적으로는 장기 이제 1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 2, 3 이후에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후두두둑 가는 게 맞는데 항상 그러잖아. 1, 2, 3 다음에 한 번 찍고 간다고. 그럼 이 찍는 과정을 내가 잘 노려보는 거죠. 마켓 타이밍이 아니라 올라가면 내가 이걸 못 샀다. 그러면 이제 놓아주는 거고. 자, 떨어질 때 모아가는 거죠. 이렇게. 겸손히 추구하는 게 이런 부분이다. 막말로 뭐 한 300만원치만 모아놨어도 500만원치만 모아놨어도 이러한 종목들은 쉽게 뭐 50%짜리는 뭐 거저 먹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 서울반도체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서울반도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이건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15,000원 이하에서 다 사셨죠, 서울반도체. 네, 겸손 말 듣고 서울반도체는 15,000원에 다 사셨을 겁니다. 네, 돈이 있었더라면, 돈이 맨날 없다 하신 분들은 다른 종목 샀으면 된 거고, 근데 그걸로 딴 거, 물건을 샀거나 뭘 샀으면 이제 잘못된 거고. 그건데, 서울반도체는 그러니까 서울반도체의 이정훈 회장을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겸손히 좋아하는 스타일. 개샹 마이웨이. 여기 이정훈 씨 겸손 스타일이잖아. 한 놈만 걸려라, 이씨. 한 놈만 걸려라. 내부 고발자 한 새끼만 걸려라. 회사에서 지금 벼르고 있잖아, 회장이. 뭐 연구개발 다 집어쳐. 우리나라 기술 그동안 빼나간 새끼 한 놈만 걸려라. 그 새끼 영원히 콩밥 먹이겠다. 한 놈만 걸려라 그러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안 걸리더라고. 다 이러고 있지. 사표도 못 써. 갑자기 사표 쓰면은 그 새끼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사표도 못 쓰고 계속 순죽이면서 이렇게 막 업무하는 거야. 야, 씨, 걸리면 작살이다. 걸리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고발자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화끈하잖아. 현상금 30억 걸고. 나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막 이정훈 걸렸다 하면은 막 그냥 골프채 들고 있어. 야, 엎드려 이 새끼야. 한 대 1,000만원이다 하면서 이 때릴 사람이에요, 진짜로. 성격 봐봐. 인상 봐보라고. 저기 어떤 대기업 건설사 그 회장님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가 그 어떤 회장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사 때린 사람. 아무튼 서울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은 차트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어떤 기술 수출 관련 특허는 그만 얘기하고,
하나투어처럼 이렇게 가다가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바일 주식 신문. 네, 하나투어처럼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정배열 패턴에서 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N자로 잠깐 서울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들, 자 정배열로 전환 뒤에 약간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날 12% 종가 12%짜리가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열었지만요. 다시 한번 15,000원 이하 오더라도 뭐 개의치는 마라.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뭐 18,500원 전후에서는 좀 매도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러가지 섹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네. LG 이노텍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제가 뭐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은 이거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LG 그룹주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제일 잘 나온 회사가 LG 이노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LG 이노텍의 어떤 저는 상승 추세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것이다. 16만 3,500원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대선 테마주가 살아나죠. 한창제지. 그러니까 한창제지는 4,465원이 넘어갈 거예요. 여기도요. 한창제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4,465원 이거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알아서 좀 잘 해보세요. 한창제지 들고 계신 분들. 겸손이 얼마나 이거 대선 테마주 특강에서 겸손이 그랬잖아요. 역배열을 노려라. 한창제지를 여기서 못 샀다면은 겸손이 초반에 저기서 얘기는 했지만 여기서 못 샀다면은 앞으로 이거를 한번 노려봐라. 역배열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습니까? 이거 핑계야. 못 샀다는 것은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한창제지는 제 특강을 들었으면은 2,800원대 샀는 게 2,800원 전후로 산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먹을 것 같으면 5,600원인데 5,600원에서 6,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4,250원에서 신규 매수 관점은 죽을 수 있다. 생지옥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의 영역이냐? 여기 경성특강 들어가지고 여기에 사신 분들, 경성특강 들어가지고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으니까 특강 들은 대로, 특강에서 들었던 대로 그대로 아바타처럼 진행하면은 여러분들 가게에는 편안할 것이다. 자녀가 3명 있었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서울 모임에서 애가 셋이다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창제지 그렇게 해보시면 애들 3명 올해 한 해 동안은 풍족하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이해됐다. 견성 VIP 투자클럽 회원분들 포함 이해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깔끔하다. 깔끔해. 아주 깔끔하다. 어차피 VIP를 시작을 하려고 고려를 했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벌써 지금 2월달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이번 주 토요일날 경상남도 양산에서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은 번개 모임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겸손 스타일 아시죠? 저는 한 번 정한 약속은 변경하지 않아요.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강행합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날 오후 5시까지 번개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시간 늦지 않게 오시고 회비는 내일까지 내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10만원이에요. 네, 삼겹살, 목살 구워가면서 이런저런 썰과 앞으로의 그 방향 정세,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 방향,
뭐 이런 것도 다 들을 수 있겠죠. 또 그런 오프라인 모임에 약간 그런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티타임도 가질 거니까 편안하게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고기 구우니까 그 정장 입고 오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면 오프라인 모임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자주 앞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부산이 이제 경상권에서는, 서울에서도 원하신다 그러면 또 1년에 한 번 하는데 서울은 제가 좀 더 횟수를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개 모임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확산이 되기 전에 이미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번복하지 않아요. 약속은. 네. 약속, 진짜 저는 약속은 서로의 신뢰 문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도덕성이잖아요. 그 사람의 신용 점수. 저는 그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신뢰, 시간 약속. 이거. 자, 궁금하신 분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론 한번 합시다. 네, 소통도 하고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시면 돼요. 걱정을. 그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반등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반등이. 이게 이제 5일선을 장중엔 좀 뚫을 수는 있지만 뭐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다음 주 월요일. 근데 이제 병동성은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장중에 마이너스 1% 갔다가 또 플러스 1% 됐다가 또 보합 됐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병동성 자체가. 그거에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네이버 카페, 그 경성투자클럽 카페 그 잘 보시고, 제가 말 길게 안 쓰니까 길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심플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거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걸로 또 만드시고요. 자기 개발하시고. VIP 문의 주신 분들은 최근에 좀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얼른 시작하세요. 얼른. 네. 무료 체험은 없습니다. 시가총액 10조 넘는 기업이 29개밖에 없는 게 충격이네요. 한국 증시 미국 이틀 전에 시총 10조 기업 770개가 넘던데. 그렇죠. 그만큼 이제 저평가 됐다는 거예요. 네, 질문이 좋네요. 첫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10조 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은, 몇 개 없다는 것은, 즉 우리나라 증시가 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계속 안 좋아질 수 있겠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우리나라는 정말로 너무 엄청난 기회를 가진 나라예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만 모르는 거죠. 10년 전, 20년 전에 삼성전자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할 텐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1, 20년 전에. 10년 전에 이걸 사놨다면, 20년 전에 이걸 사놨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죠. 그렇죠. 삼성카드가 10조 안 되는 게 정말 저평가네요. 제가 삼성카드를 제가 해약했거든요. 해지했어요. 해약이 아니라 해지. 안 써서 해지했습니다. 삼성카드. 약간 이거는 이제 배당주의 성격이 좀 강하죠. 3.7%, 3.7%, 뭐 4.6%. 뭐 배당을 보고 할 것 같으면 삼성카드가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금융 교육에 있어서 정말 취약하냐면은, 그러니까 CB가 뭘고 DC형이 뭐고 그걸 몰라요. DB형과 DC형을 몰라요.
내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거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못 하거든요. 너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몰라. 정말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보지 않고 주식은 차트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하는 거죠. 펀더멘탈을 보고하는 겁니다. 자,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지는 회사, 자, 올해보다 3년 뒤가 좋아지는 회사, 올해보다 5년 뒤가 좋아지는 회사, 자, 올해보다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회사가 PBR이 설령 2배, 3배, 4배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사를 찾아냈다면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저평가 가치주,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거, 저평가라는 것은 단순히 PBR이 0.67, 5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게 저평가라고 그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평가 가치주, 가치투자,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것을 가치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PBR이 낮다 해가지고 사는 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PBR이 2배다, 3배다, 4배다 그러면 뭐 PBR 3배, 4배다 비싸다. 이걸 당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게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호재예요. 그거 호재. 신동빈 회장이 사회에서 물러난 것은 그거는 호재입니다. 롯데쇼핑. 이거. 야, 롯데쇼핑 이거 뭐 어디까지 떨어지려나 이거? 와, 결국 2008년도 리머브라더스 저점을 깼어요. 야, 이거 투매 한번 나오겠는데 이거? 투매? 파인텍 내일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 제가 질문을 하라 해서 질문을 하신 건데 매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볼게요. 물론 실적이 2018년도 단기 순손실이 154억인데 2019년도는 이게 턴어라운드가 됐죠.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80억 정도 나온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실적이 좋아졌는데 대주주 지분율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오래 들고 가기가 좀 안 좋은 그런 좀 약간 그런 회사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보면 오른쪽 어깨가 또 빠졌어요. 여기서 외바닥으로 치고, 자, 여기서 여기를 넘어가서 단기적인 2차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2차 파동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2차 파동은 1차 파동 이후 접고 여기서 2차 파동이 이렇게 나와서 3,500원 라인을 뚫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정상적으로 흘러지지 않고 약간 무너지는 상황이 나오죠. 오늘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세게 나왔지만, 그럼 이 종목은 좀 더 기다려봤다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다려봤다가 저라면은 1,600원대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들어가면 이제 짧게 보면 2,100원이거든요 5%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1,600원 1,600원 이하 왔을 때 그때 사는 게 낫다. 1,600원 이하가 왔을 때 여기가 매물대를 돌파를 시켰으니,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왔죠. 돌파하면은 이거 안착하는 거 봐야 되거든요. 이 라인에. 이 라인을 깬다는 것은 공포를 유발한다는 거니까 이 라인 1,600원을 이탈했을 때 1,600원 기준 잡고 들어가는 게 낫다. 이제 올라가 버리면 이 종목 말고도, 왜 이 종목이 제가 정말 좋은 회사였으면은 그냥 지금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뭐 2,000원에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이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파인텍이 뭔데? 그렇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데쇼핑은 누구에게는 위기고 누구에게는 기회죠. 항상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 롯데쇼핑은 10년 이상 들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모르겠어. 지금 이 롯데쇼핑이 PBR이 0.2, 뭐 5, 0.26 뭐 그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롯데쇼핑을 보면은 저는 이 신동빈 회장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떤 M&A를 통해서 헤쳐나갈지 아니면은 신사업을 통해서 헤쳐나갈지, 어떤 그 오프라인의 벽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그러니까 배송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후발주자니까. 신세계, 롯데, 뭐 이마트 다 후발주자 돼버렸잖아요. 뭐 2등도 없습니다. 오로지 쿠팡이 넘버원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쫓아갈 것인지, 다시 쿠팡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쿠팡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롯데쇼핑이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치킨 게임에서 송정희와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는지 신동빈이. 네,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쿠팡 사버리는 게 살 수는 있어요. 워낙 현금이 그리고 손정희도 쿠팡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적도 안 나오니까. 롯데쇼핑의 그 현금 여력이 1조 5천억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1조 5천억이 넘어간 상태에서 단기 차입금이야 뭐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롯데쇼핑의 현금 여력을 봤을 때는 뭐 인수하고도 남습니다. 쿠팡을 인수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청산가치라는 게 있죠. 말하기 쪽팔릴 정도로 그런 청산가치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롯데쇼핑의 주주분들을 위해서 말을 아끼는 거예요.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쿠팡 주식이 있었다면 쿠팡 주식을 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눈치가 빨랐다면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다면 겸손 이상만큼 하루에 15시간 이상만큼 했다면 CJ 대한통운을 샀겠죠. 여러분들이 쿠팡의 그 상황을 알았다면 CJ 대한통운을 샀을 거예요. 그 전에 쿠팡이 딱 돼서 일이 딱 찍었을 때, 어떤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대한통운을 샀을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택배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통운을 2014년도에서도 살 수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도. 이거 수익 낼 수 있거든요. 물론 엄청난 수익은 아닌데 이 대형주로 2배 이상 올라갔으면은 사실 엄청난 거죠. 2년 들고 가가지고 따블인데 2년 들고 갔는데 따블이면 대단한 거지.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용진 이 부회장이 신세계 그룹, 그나마 신세계는 좀 이제 올라온 부분이 그나마 좀 있었거든요.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었잖아요. 과거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자체가. 지금 중국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감이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건데, 이마트가 뭐 이마트도 할 말이 많은데 나는 이마트를 경고를 했어. 주가가 싸긴 싼데 내가 이마트를 가보니까, 물론 여기 지점은 한 군데밖에 안 되지만, 우리 동네 중에 한 개밖에 안 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제가 여름에 그 얘기를 했죠. 여름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겸손이 작년 여름에 이마트를 갔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마트를 갔는데 얘네들이 1층, 2층만, 그러니까 1, 2층만 에어컨을 틀어주고 3, 4, 5층 거기를 에어컨을 안 틀었더라고. 5층이 지상주차장인데 지상주차장 그 복도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거기를 에어컨을 가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멈췄더라고. 내가 그 사진까지 찍으려 했어. 진짜로 그 천장에 에어컨이 엄청나게 이렇게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하나도 안 했어. 만약에 조용진 부회장이 거기 순찰 돌았을 때 그 지점 한번 딱 걸렸으면 거기 다 죽었어요. 진짜로. 내가 그거 딱 하나 보고 얘네들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거 하나만 보더라. 에어컨 청소 안 돼 있고 겁나 더러워 아주 씨. 그 다음에 색도 다 바래가지고 먼지 다 끼어있고, 그 다음에 뭐면은 에어컨을 안 틀어줬고 더럽기 때문에 안 틀어. 그래서 내가 1층하고 2층도 봤는데 거기도 더럽더라고. 미친 것 같아. 징계 받겠죠. 거기 사람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쿠팡 적자가 좀 심하긴 하죠. 쿠팡 전주가 소프트뱅크인데 자금 겁나게 많아서 버틸걸요. 돈 앞에서는 장사 없거든요. 계속 적자 나면 못 버텨요. 계속 적자 나면 구조조정을 하든 뭐 체질 개선을 할 겁니다. 이제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구조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구조조정을 안 들어가는 그런 회사를 한번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도 98년도 IMF 터질 때요, 살아남은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 심리적으로 이제 저 회사 망했다, 사람들이 저 회사 망했다, 끝났다 했을 때 제가 그 회사를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 더 봐요. 진짜 사람들 말대로 망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투심이 얼어가지고 그냥 망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냥 그만큼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런 회사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런 철학 중에 하나가 있죠.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회사를 또 좋아하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래서 저도 그걸 한 번 더 봅니다. 정말 이 회사가 끝났는지.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주식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흔들려요. 이런 세계 1위 ISC 같은 경우에도 끝났다 그랬거든요. 이 회사에 실적은 이제 끝났다, N자로 빠지니까 끝났다 했을 때 가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자체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최저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주식은 단기적으로 1%, 2%, 3% 하락, 뭐 지수가 5% 이상 이렇게 5%, 6%, 7%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루 만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돼. 못 사서 안 달라 있어야지, 팔려고 겁먹어가지고 막 우르르 남들이 팔고 막 TV 뉴스 보면 증권 전문가랍시고 그런 사람들이 매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 보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런 방송을 한 5, 6개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경선 방송 딱 튼다. 그럼 경선은 사라고 해. 근데 5, 6명, 7, 8명, 9명, 10명은 팔라고 그래. 자기가 본 전문가들은 다 팔라고 했는데 경선은 오히려 사라 그러네. 보유해야 된다고. 누구 말 듣겠습니까?
제 방송 매니아분들, 팬분들은 당연히 주식을 더 살 것이고 이번 장에서 아니신 분들은 던지시겠죠. 주식은 단기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 말하는 것도 여기에 있죠. 겸손 오록이라 하기엔 좀 그런데 제가 주식에서 여러 글을 제가 다 썼는데 자, 주식은 기본적으로 안 파는 것이다. 첫 번째, 주식은 기본적으로 안 파는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야 이 자본가가 여러분들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져라. 주식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지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주식은 투자지 매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을 시작할 때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종목을 샀으면 몇 월까지 들고 가겠다. 그러면 배점 배패입니다. 기간을 정해주지 마라. 내가 투자하는 돈은 여유자금이고 그게 어떤 거냐? 유통기간이 있는 돈이 돼서는 안 된다. 과자처럼 우리가 어떤 먹는 음식처럼 유통기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하는 돈이. 욕심을 내려놓고 주식 투자는 편안하게 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마라.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봐라. 10배에서 20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 이상 간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이버를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네이버를 보게 되면 이런 거 막 100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막 100배, 200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말로.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서 모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모아가는 것이다. 부자는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주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판기에 들어갔는데 자판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님이 500원, 100원, 500원 넣는 것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손을 벌리고 있고 그거 받고 주머니에다 바로 넣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어디 다른 업무 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자판기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갈아주고 하면 되는데 자판기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겸손하게. 시장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못 이기잖아요. 그 어떤 투자자, 그 어떠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상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시장을 상대로 맞추려고 그러고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번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세계 전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곧 있으면 코로나 옵니다. 자, 일주일 뒤에 터집니다. 5일 뒤에 와요. 빌 게이츠야 그냥 그 전에 뭐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빌 게이츠가 뭐 다음 재앙은 네, 그것도 웃겨. 다음 재앙은 제2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아니라 어떤 전염병으로 올 것이다. 다 지나간 거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다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일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다 해결이 돼요. 인간은.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다 해결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뭐라고? 코로나가 뭔데? 어디 핵 터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의 악재는 이미 끝났다. 코로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코로나의 악재는 이미 악재가 아닙니다. 자, 터졌어.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이거는. 물론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끝나요. 뭐 3개월, 앞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뭐 보통 끝나겠죠. 뭐 길어봐야 1년 아니겠습니까? 1년 넘을까? 그동안 1년 넘은 사례가 없었는데. 근데 1년 넘으면 어때? 해결하겠지 또. 우리나라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WHO가 뭐 바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바보라 합니까?
뭐 중국 출입을 막지 않았다. 뭐 중국 뭐 이런 중국인들 각국에 뭐 이렇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뭐 중국을 믿겠다. WHO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멍청한 놈들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의 생각하는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더 알았으면 알았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뭐 빠갑니까? 문재인이 뭐 눈만 멀뚱멀뚱 쳐가지고 막 오로지 중국 바라기 막 이렇게 북한 정은이 바라기 막 이렇게 백두산 한번 더 가자, 정은아 한라산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막말로 뭐 앞뒤 안 재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런 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막말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보면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에서 대통령 됐어. 자, 이명박이 대통령 됐네. 김정일 죽여라! 막 그러진 않잖아. 국민들은 또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박근혜 됐을 때 뭐라 그래? 김정일 저 새끼 죽이러 가자, 치자, 전투복 챙겨라. 막상 전쟁하면 다 도망갈 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 돼지 좀 말자. 어떤 국회의원이 국민은 개, 돼지다. 모 국회의원 누군지는 알아요. 이제 얘기는 이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스스로가 개, 돼지 되는 거죠. 이게 기분 나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은 DNA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래요. 감정적으로 가면. 감정적으로 싸워봐야 못 이겨요. 쟤네들이 그걸 원하니까. 아무튼 그런 거고. 잠깐 남북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제가 진짜 남북에 관련된 얘기는요 너무나도 많은데, 뭐 어저께 다시 얘기를 했던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 그저께 방송에서 했나? VIP 방송에서 했나? 중국이 이렇게 있고, 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중국이 중국. 네,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섬나라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일본.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기는 북한. 뭐 우리는 뭐 남한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여기 38선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제주도 여기 있고, 덕도 또 그려야지. 덕도 왜 안 그리냐 이 새끼야.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덕도 울릉도 딱 이렇게 좀 찍어주고.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그거는 너무나도 먼 미래 얘기겠지만 뭐 갑자기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통일이 되면 나진항이 있거든요. 나진항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열차가 여기 역에서 이렇게 수출을 해요. 기차 타고. 러시아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요. 육지로 기차로 수출을 하거든요. 육지로 기차로. 근데 얘네들은 이제 바다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바다가 다 바다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바다가, 이게 다 바다고, 다 삼면이 다 바다니까. 일본 얘네들은 배 타고, 우리는 이제 육지로 이렇게 가는데 수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물류비를 정말 싸게 해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크게 갔는데, 얘네들은 시간도 빠르고. 일본 쪽발이 애들은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 새끼들 이렇게 못 가거든. 이렇게 갔다가 씨야 그냥 우리나라 해군에다 그냥 대가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진짜로 이게 섬나라로
전략하는 거예요. 섬나라 왕따 당하는 거니까 자꾸 끼워달라는 거야. 삼자회담 우리도, 오자회담 끼워달라. 삼자회담 우리도, 야 우리도 해라. 이 새끼들, 북한 이 새끼들 여기다 미사일 자꾸 쏘니까 동해에다가 우리도 불안하니까 우리도 지금 할 권리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러잖아요. 녹화하잖아요. 우리는 꺼지라 그러고, 현재 정부에서는 오로지 위에만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것도 겁나 많아. 하는 거 보면 진짜 부동산 쳐 잡는 거 보면은 진짜 대가리 깨버리고 싶어. 나도 문재인 대통령 보고 있으면은 이 새끼야 노무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병신. 내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내 광주 사람이잖아. 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잖아. 누가 보더라도. 잡으려고 하니까 더 뛴 것 봐.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겠다. 그게 헛소리가 아니거든요. 술 먹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치매 걸려가지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게 경제 전문가, 이게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상상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만약에 통일이 되면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불가예요. 통일이 되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남북이 경제 협력을 같이 해버리면 게임 끝나요. 뭐 빨갱이고 나발이고 가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민이 5,100만 명, 약 5,200만 명이잖아요. 북한은 뭐 한 2,700 정도 되나요? 2,500만 명, 2,700만 명, 뭐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잠식이 안 된다니까. 민주화 운동인데.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 끝은 현 사회에서는, 현 시대, 세계 정세에서는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푸틴도 올해 방한을 시키려고 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시진핑도 데리고 오려고 그러고. 시진핑이 4월 달에 오고, 뭐 작년부터 계속 접촉을, 북한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해서 알고, 북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서로가 다 무엇보다도 서로를 잘 아니까. 시진핑이 와, 푸틴도 올 예정이야. 거기다 대고 미사일 쏘겠습니까? 쏴봐요. 그 바닷가나 저기 동해나 저기 이렇게 쏘지. 가끔 일본 저 쪽발이 새끼들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정치 성향 자체가 그래요. 시진핑이 방한 우리나라에 올 예정인데 미사일 쏴봐. 목함질에 놔두고 그 짓거리 해봐. 시진핑 욕먹이는 거지, 김정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주둥이 한 번씩만 이렇게 좀 털어주고 자존심은 있으니까. 시진핑 따고 와서. 시진핑이 평양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이 24시간 막 수발 다 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자기 와이프 데리고 다니면서. 리설주.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100%. 그럼 중국만 잘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개방을 시켜주고 미국이 거기서 조금 이렇게 서포트 많이 해주면 북한은 확 열려요. 저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앞으로 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을 머지않는 시점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는 결국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론 북한군 그거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력들은 제외하고 긍정적으로 남북이 같이 도와가면서 경제 협력을 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꿈꾸고 세계가 한반도의 중심으로 꽂히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포텐셜이 터진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신이에요. 이거는 확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본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북한도 투자받기를 원하죠. 중국,
대한민국, 일본, 러시아, 미국, 더 나아가서 독일, 영국, 프랑스 각 나라에서 투자받기를 원합니다. 북한도. 그러나 그냥 투자받기 위해서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저울질하는 거예요. 핵을 다 넘길 수 없으니 핵은 안 넘기고 대신 도발 안 할게. 그리고 체제 보장해줘. 개방해줄게. 그거를 서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았으면 진작 해결이 됐겠죠.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가 열렸다. 주가를 보지 말고 그럼 남북 경협 테마주를 사는 거 아니네요. 뭐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뭐 사도 되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해버리면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뭐 어떤 상장 회사든 비상장 회사든 간에 다 혜택을 봅니다. 북한 사람들은 핸드폰 안 쓰겠습니까? 하다못해 미국 거 애플 안 쓴다고 쳐요. 그럼 미국에 뭐 화웨이가 됐든 뭐가 됐든 샤오미가 됐든 전자제품 쓸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다 중국에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거 들어가잖아요. 매출액이 올라가죠. 영업이익 올라가죠. 북한 사람들 핸드폰 안 써요. 컴퓨터 안 할까요? 버스 안 타고 다닐까요 이제? 열차 안 타고 다닐까요? 뭐 화석 연료라든지 어떤 유가라든지. 북한 사람들은 건물 안 올려요? 시멘트,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갈 것이고 철, 알루미늄, 뭐 구리, 뭐 납, 아연, 밀, 커피, 원면 가격 다 올라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옷 안 사 입습니까? 물론 비싼 옷은 못 사 입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저가 만원짜리 2만원짜리는 사서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럼 1, 2만원짜리 저가 뭐 베이직 하우스, TBH 글로벌이라든지 신성통상이라든지 탑10 이런 곳에 이제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빨리 오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미국 주식 좋다, 미국 주식 좋다 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그거 왜 좋다고 얘기한 줄 내가 물어볼까요? 지금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에 관심 있고. 내가 한마디 할까? 물론 이거 더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산 겁니다. 오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산 거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샀겠어? 이런 데서나 샀겠지. 오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좋다, 삼성전자 좋다. 최근에 막 그랬죠. 삼성전자 좋다, 삼성전자 좋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좋아 보이는 거라고.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꼬라박고 있을 때는 야 이제 삼성전자 끝났네, 야 이제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야 이제 하락세대 여기까지 떨어지겠네, 자 코스피 1600 가겠다.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마켓 타이밍을 가지고 타이밍을 재니까 삼성전자의 수익을 크게 못 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좋다 그러죠. 내려가고 있을 때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다. 참고로 경선님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2016년도 1월달 이제서야 카카오 네이버를 얘기하죠. 이제서야 카카오 네이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그렇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 이제 비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야 지금 이제 사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찌 됐든 간에 여기서는 안 산다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음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잘 사놓고 10만원에 사놓고 야 정고점이다, 야 16만원, 야 여기서 팔고 잠깐 여기서 팔고 수익 실현하고 자 여기 다시 떨어지니까 자 여기 기다리자. 안 오죠. 안 오고 가버립니다. 이게 마켓 타이밍의 실패. 그래 놓고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 지나면 야, 나 저 카카오 저거 10만 원에 샀는데 야, 이거 저거 100만 원이네.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아니, 변소님, 제 머리끄댕이 끌고 그냥 뺨 때리면서 끌고 가지 그랬어요.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라. 아니, 견선이 저한테 쌍욕하지 그랬어요. 아, 제가 또 어떻게 또 쌍욕합니까? 그런다니까. 그 종목이 다 나와라니까요. 다 나와. 견선님, 아니, 견선님, 저는 진짜 다 나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경선 추천 가격 여기 7,500원에 팔고 다시 밑으로 올려면 살려고 그랬어요. 머리끄댕이 끌고 가지 그랬어요.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가져간 사람들보다 못 가져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왜 못 가져갔느냐? 주식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 그 철학을 아직까지도 의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믿지 않고 가치 투자의 정의를,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보고 타이밍을 재려고 그러고, 잠깐 샀다가 밑에 떨어지면은 잠깐 샀다가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살려고 하는 그런 잔머리 타이밍, 마켓 타이밍, 그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3년, 5년, 7년, 10년 지나고 있으면 야, 나 다 나와 저거 4,500원에 나 저거 사왔는데 야, 저거 5만원 가 있네. 10배. 오케이?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수백 명 이상 봤어요. 농담 아니라. 저한테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잘 알 거니까. 이러한 거를 이렇게 해라. 그럼 막상 또 떨어지잖아. 자, 5,000원에 주고 샀어. 만원에 팔았어. 다시 5,000원에 기다려. 5,000원에 떨어진다? 못 사.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4,000원, 3,000원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야, 나만 열심히 하구나. 나만 열심히 하구나. 그래, 뭐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따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가 된 사람, 철저히 방송을 보고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저걸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철저하게 3달, 6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지수가 떨어져도 결국 가는 종목들은 빨라.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판단을 하시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 얘기 해야 되겠죠. 웰크론, 50, 모나리자 등등, KM, 깨끗한 나라. 마스크가 뭐 풀리고 나발이고 간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실체가 있는 회사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 50, 웰크론, 모나리자, KM, 깨끗한 나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실체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실적이 나오는 회사, 재무가 뒷받침되어 있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했었던 회사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은 크게 나눠질 것이다. 이 중에서 다시 한번 치고 가는 종목은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무조건 있다. 이게 한 달 뒤가 됐든 6달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2년, 3년, 4년 뒤가 됐든 여기서 치고 가는 종목은 지금 주가 대비 더블, 따더블도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다. 6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거봐, 코리아 서킷 가잖아.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코리아 서킷 물어보신 분, 전 교수님 제가 여기서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랬잖아요. 누군지는 몰라도. 겸손 왈 기다리라 그런. 그냥 기다리면 온다. 기다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러한 종목들 추격해서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고요. 본전가 오거나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팔고 나와라. 예, 보잖아, 이러고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저는 웬만하면은 종목을 손절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정말 웬만하면. 아, 그런 종목들 선침해 해놨습니까? 아, 좋습니다, 포포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교선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VIP 문의는 바로 연락주세요. 네, 추천주는 문자로 나갑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봐요.